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의사 박경주입니다. 요즘 바캉스 갈 때 특히 뭐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이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몸을 내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다이어트를 해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짧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썩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실제로 많이들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일부는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짧은 다이어트들 중에 뭐가 가장 제일 센 효과를 내고, 그리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공격적인 다이어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탄수화물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가장 빨리 효과를 내는 데는 단식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요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짧은 시간 그냥 그때 그날 좋은 그런 이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화보 촬영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뭔가 짧은 시간 효과를 내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식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책은 먹고 단식하고 먹어라 라는 책에 대해서 참조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미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한 3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3년 전에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단식하면은 상당히 건강에도 나쁘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고 걱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실제로 이 단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을 반박하는 자료들을 처음 많이 내걸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식단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식이 나쁘다에 대해서, 단식을 하면 왜 살이 안 빠지느냐를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몸이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더 사용하는 칼로리가 적어질 것이다 라는 기아 상태에 돌입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정말로 사실인지에 대해서 실험 결과들을 몇 가지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3일을 단식을 시켰을 때 사람의 기초 대사량을 평가를 해보고, 22일간 하루는 먹고 하루는 안 먹는 그런 격일 다이어트를 했을 때 변화량, 그리고 하루 800kcal로 제한을 했을 때 몸의 기초 대사량의 변화를 체크를 했을 때 사람들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해요. 즉 몸무게가 빠질수록 사람이 기운은 없는 건 맞는데, 실제로 이걸 측정을 해보니까 기초 대사량의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사실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맨날 뭐 어디 헬스장 가서 재보든 인바디를 해보든 간에 제지방량, 즉 몸에서 지방을 뺀 나머지의 그런 몸무게가 결국은 이제 소비되는 그런 대사량을 결정을 하고, 그 외에 먹는 양 자체로 해서 그런 기초 대사량의 차이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식을 하면 운동 능력의 차이가 있느냐, 혹은 근육이 빠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 수가 있는데, 이 근육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모양들을 결정을 할 때 근육은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나 남성분들도 중요하지만 여자분들도 그런 라인이 예쁘게 빠지는 몸매를 원한다면 근육이 슉슉슉 빠지고 그 지방만 남으면은 훨씬 더 몸매가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잘 해야 되는데, 뭐 밥을 안 먹었는데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냥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연구를 실제로 해보니까 한 3.5일 정도를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을 시켰을 때,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먹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가장 자기가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 하나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소셜하게 헬스장 가서 운동했을 때의 능력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산소 능력에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밥을 안 먹으면 이제 뭐 달리할 때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흔히 하긴 하지만, 18시간 정도 굶고 달리기를 했을 때는 뭐 굶으면서 하나, 아니면 달리기 하면서 뭐 잠깐 쉬어서 뭐 그런 당분을 섭취하고 달리기를 하나, 두 군간에서 유의하게 유산소 운동 능력에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단식을 하든 안 하든 짧게 단식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근육이 그럼 실제로 그냥 운동은 그대로 하되 근육이 막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근손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근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흔히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손실이 엄청 많이 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나잖아요. 막 엄청 에이스들의 헬스 트레이너, 헬스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하루 정도 굶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근손실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뭐 몇 가지 그 연구들을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자도 되게 보디빌더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계속 하던 사람이고 자기도 그런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그런 몸에서 실제로 근육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했더라 라고 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사례도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요 이야기를 항상 들을 때는 주의할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실험 조건에서 이루어졌느냐를 항상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은 24시간에서 길면 72시간, 즉 하루에서 3일 정도 굶는 데는 일반적으로 대사량이라든가 아니면 운동할 때 그 근육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운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데 차이가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1에서 3일 정도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1주, 2주 정도 더 길어지면은 분명히 이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효용성. 그럼 실제로 뭐 그냥 내리 굶었다 일주일을 그러면 얼마나 빠지느냐가 약간 궁금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물만 먹고 다이어트를 한다 혹은 커피만 먹고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남자 70kg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0.5에서 1kg씩 해서 쭈르륵 빠진다고 해요. 그리고 일주일을 굶었을 때 체지방량은 실제로 얼마나 감소하느냐 0.5에서 1kg 정도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 체지방이 아니라 물 같은 그런 수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배고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굶으면 배고파서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채소를 먹는 다이어트 혹은 밥을 반 정도 줄여서 먹는 다이어트, 금식을 생각했을 때 뭐가 제일 쉬우냐라고 막상 해보면 채식은 사실은 뭘 먹으니까 되게 든든할 것 같지만 이게 그 이후에 더 식욕이 폭발한다든지 식욕이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밥을 반 정도 줄이는 거는 그냥 내가 반 정도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막상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이 있고 그리고 금식이 정말 그렇게 어렵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막상 해보면 그렇게 배고픔의 조절이 오히려 더 잘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안정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이어트를 했을 때 건강에 얼마나 위험이 있겠느냐 혹은 내 일상생활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위장장애가 이제 들 수 있겠어요. 이제 뭐 배고픔에 속쓰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흔한 정도의 속쓰림은 우리 몸이 알아서 위산의 분비도 조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뭐 원래 위험이 있었다든지 위궤양이 있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그것 자체로 위산에 약간 그 중화작용을 해서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단식을 했을 때는 오히려 위장장애가 좀 더 심해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우려가 되니까 좀 이런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집중력 문제인데 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당분을 안 먹으면 집중력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게 뭐 자기가 저혈당이 온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저혈당은 당뇨 환자가 아닌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혈당 비슷한 증세가 약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은 뭔가 퍼포먼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해서 실험을 해보면 사실 퍼포먼스에 차이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한 24시간 굶었을 때 뭐 문제를 풀게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을 줘서 그런 시험 문제를 풀게 시켰을 때 사실 두 분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수면 문제인데 처음 하루 이틀 정도 금식을 하는 거는 잠자는 데 있어서 크게 뭐 문제가 없지만 이게 길어질 경우에는 잠자다가 자꾸 깨고 그 다음에 잠이 잘 안 오고 하는 수면 문제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서 조절을 해야 되고 자기가 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감안을 하고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단식에 대한 오해, 그리고 했을 때 효과와 가능한 정도, 그리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사가 뭐 그렇게 건강을 해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식 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적절한 건강 정보와 그리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의 챕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체지방이 20% 미만의 여성들은 최소한 일주일 넘는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그러신 분들은 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지방의 양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신 분들은 더 많은 부작용들을 함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본인은 직접 하시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굶거나 아니면 이제 몇 시간 정도의 그런 단식 기간을 더 길게 하는 방식은 저는 요즘에 그래서 해보고 있고, 제가 그래서 조금의 더 그런 이제 체지방 감량의 효과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게 오늘 저의 이야기의 결론이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